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다시 한번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0.5% 하락하면서 2050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어제 다시 한번 1% 넘는 낙폭 보였습니다. 650선까지 내려오면서 어제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여전히 118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상황들 출발 증시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오늘 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 장에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종목 추천하기가 굉장히 힘든데요. 그래도 종목은 항상 있는 법이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는 상장 게임사 중에 시가총액이 가장 큰 주식이고요. 최근의 움직임이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실적입니다. 2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1,173억 원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나온 보고서는 이 가이던스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영업이익 1,285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예상치 가이던스 대비 100억 원 이상 넘게 지금 아웃퍼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이던스 대비해서 영업이익 폭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컨센서스를 상회할 수 있는 이유는 지난 3월 27일에 출시한 리마스터 버전의 영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익이 좀 증가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하반기에 신작 게임인데요. 이 신작 게임은 지금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블레드 앤 소울 S와 리니지 2 M인데요. 특히 리니지 2 M은 기존의 리니지 IP를 사용한 그런 포맷이고 지난 8일 날 티저 사이트가 오픈이 됐습니다. 이 티저 사이트를 한번 방문해 보시면 크게 네 가지의 테마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NC소프트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신작 게임, 그리고 당장 나오는 2분기 실적이 좋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48만 원이고요. 목표가 65만 원, 손절 라인 43만 5천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NC소프트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이청원 본부장 그리고 스탁미디어그룹 한정민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승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이청원 본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일단 7월 3일에 주셨던 카카오 0.77%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정민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아모텍 그리고 GNC에너지, 원풍물산 등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이청훈 본부장의 수익률 탑5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에는 카카오 올라와 있고요. 4위에는 해마로 푸드서비스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2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3%에 가깝고요. 3위에는 LB세미콘 올라와 있습니다. 6월 5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5.26%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2위에는 코리아 오토글라스 올라와 있는데요. 5월 22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7.54%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1위에는 제일기획 올라와 있습니다. 수익률 12.5% 이상 가져갑니다. 네, 한정민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일단 5위에는 원풍물산, 4위에는 아이텍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2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3.5%의 수익률 가져가고요. 3위에는 경인양행 올라와 있습니다. 7.9%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클리오 올라와 있는데요. 8.82%의 수익률. 그리고 1위에는 진양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9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33.19%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전체 승률 탑 8입니다. 8위부터 함께 보시면 반종민 소장의 SG 세계물산 올라와 있습니다. 5월 14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승률 23.38%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7위와 6위에는 하체기 위원회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양 디지텍이 7위에 올라와 있는데요. 6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25% 이상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6위에는 하체기위원회 다산 네트워크스 올라와 있습니다. 5월 16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28.78%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위에는 한정민 팀장의 진양화학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33.19%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곧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4위에는 반종민 소장의 솔리드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38.24% 가져갑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와 2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종목들이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일단 3위에는 제로투세븐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54.51%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2위에는 본느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이 73% 이상 넘어가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1위에는 반종미 소장의 SD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이 91.9%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본부장님께서 5월 22일에 제1기획을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수익률 12.5%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동사 같은 경우 추천한 이후 다행히 조금씩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 최근에 주가 지수가 크게 무너지는 상황에서 동사의 주가는 다행스럽게도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수급적으로 큰 악화가 없는 상황에서 주가의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단기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전히 괜찮을 것이다라는 판단 아래 제2기획은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정민 팀장님께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탑 8 할 때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5월 29일에 진양화학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현재 33%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 진양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준한 우상향 추세로 이제 지수로 이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 좀 장 흐름의 여파가 어느 정도 좀 보여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좀 내린 부분들은 좀 보여지고 있지만은 추세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꺾이지 않았다는 부분을 좀 볼 수 있고 전체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동력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 봤을 때 이전 전고점의 기준을 봤을 때 올해 1월 30일에 좀 7,970원대까지 올라왔던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7,000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좀 갈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일부 등락은 좀 나와줄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추세상 이게 상승 추세가 꺾이지는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는 만큼 차분하게 좀 보고 가시면서 이게 좀 장의 흐름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7%의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다시 한번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6%의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647포인트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청원 본부장님께서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오늘장은 사실상 관망이 저는 답인 것 같습니다. 이유가 내일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인데 지금 시점에서 한번 시장 간단하게 체크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최근 1개월간 계속해서 매도세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적 개선이 없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반등이 나오는 것, 코스닥 지수가 당장 반등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고 오히려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토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는 다릅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내일 옵션 만기죠. 옵션 만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밀리더라도 9월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다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을 수급과 옵션 시장에서의 포지션을 토대로 조금 더 보도록 할 건데 우선 현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최근 1개월간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은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옵션 시장, 그중에서도 풋옵션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7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서 매우 크게 거의 100억 원 수준의 매수세를 보였는데 사실상 옵션 시장은 기관이 주포입니다. 주포인 기관이 힘을 전혀 못 쓰고 외국인이 오히려 옵션 시장을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옵션 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과 만기에 자신들이 보유한 포지션을 청산해야 된다고 하는 점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물 옵션 동시 만기 369 12월에 주가의 변동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상 롤오버를 쉽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는 그 어떤 투자 주체 모두가 상당 부분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으로 인해서 옵션 만기가 있는 369 12월을 제외한 시점에서의 변동성이 오히려 더 커집니다. 더군다나 지난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끝이 나고 이제 7월 첫 번째 옵션 만기죠. 선물 지수 자체를 위쪽으로, 즉 선물 포지션 자체를 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7월 옵션 만기까지 단기적으로 손실은 발생할 수 있지만 9월까지란 말이에요. 2달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때 지수가 반등을 하면은 외국인들은 결국에는 수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옵션 시장에서의 단기 차익을 위해서 코스피 지수가 일정 부분 밀린다라고 하는 점. 그에 따라 내일까지는 코스피 지수 자체 또한 약간의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한 가지 적어도 제가 판단하였을 때는 이번 옵션 만기가 끝이 난다면 저는 주가지수 자체의 반등은 반드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는 관망하시면서 최대한 많은 수금을 확보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에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정민 팀장님께서 오늘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적으로는 이제 미국 시장이 좀 마감이 된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제 혼조세로 좀 이렇게 마감이 된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금일장 우리나라 시장의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좀 받으면서 일부 혼조세로 나와주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보합으로 좀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적으로 좀 오늘 장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의 발언들은 좀 이렇게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다 보시는데,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좀 시사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일단 이 금리 인하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동결이냐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포지션이 좀 나와줄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은 지금 일단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을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좀 나와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국내 시장 흐름들을 봤을 때는 이제 최근 지속적으로 좀 내린 부분들이 있는데, 일본에 대한 제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영향이 좀 나와준 것도 있지만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트리온 삼형제와 그리고 신라젠의 이슈가 좀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세트리온의 블록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신라젠 현 임원에 대한 88원어치의 그 매도 물량이 나와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단 이 제약바이오의 흐름들이 좀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에서는 좀 안 좋아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이 블록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간에 대량 매매가 좀 나와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주가 흐름들을 봤을 때는 세트리온 헬스케어, 세트리온 제약 전체적으로 다 내린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제약 바이오는 좀 피하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이렇게 좀 자산을 지키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요. 그리고 좀 신라젠 같은 경우에 좀 예를 들어 봤을 때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팩400의 이슈로 해가지고 크게 올라가준 부분들이 있지만은 15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속적으로 좀 조정이 좀 나와줬고 11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와준 부분들이 있지만은 지금 현재 42,000원대까지 내려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팩400 같은 경우에 이제 아직까지 이게 정확하게 다 이제 완료가 됐다라는 부분들이 안 보여지고, 일단 이 팩400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제대로 이제 임상에 성공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회의적인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만큼, 일단 만약에 신라젠을 좀 들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좀 가급적이면 좀 피하시는 것도 좀 좋아 보이는 의견 중에 하나로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는 업종들의 흐름들 봤을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낙폭이 좀 받아주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좀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 2030선까지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방어를 좀 해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시총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의 흐름들이 아무래도 현재 시장에서는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안 좋아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이 655포인트, 650선이 어느 정도 좀
깨지냐 안 깨지냐 이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7월 10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어제 코스피 소폭 빠지면서 2050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종목들은 다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전날의 하락폭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이오주 어제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빠졌고 코스닥 시장 1% 넘는 낙폭을 보였습니다. 정치적인 이슈가 작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슈로 투심이 좀 얼어붙은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 측이 WTO에 공론화했다는 소식도 있었죠. 여전히 시장에 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관련된 뉴스 세밀히 살펴보시면서 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 호재가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사우디에서 3조 원이 넘는 초대형 플랜트 공사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 있었습니다. 오늘 관련된 종목들 흐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 흐름 어떤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1위부터 4위까지는 모두 상승 출발합니다. 이 삼성전자 어제와 함께 힘 받습니다. 1% 넘게 상승하면서 45,700원 선까지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2% 넘게 상승하면서 이제 7만 원대 회복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0.4%의 강보합권 그리고 현대차는 강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현재 13만 8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 셀트는 6% 넘게 빠졌습니다. 현재까지는 움직임 없이 여전히 19만 원 선에서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6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하락세였습니다. 특히나 이 LG화학은 2% 넘는 급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조금씩 회복하고 강보합권, 현대모비스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 어제 1% 넘게 빠졌었죠. 오늘 거의 그대로 회복합니다. 0.6% 상승하면서 24만 1,500원 선, 그리고 신한지주 강보합권 43,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여전히 10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약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지수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피 0.5%의 상승세, 10포인트 올려내면서 2060선까지 다시 올랐고요. 코스닥 시장도 0.79% 상승하면서 663포인트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어제 코스닥 시장은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 넘는 급락세로 어제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1% 이 상승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53,700원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CJEN은 여전히 2위권입니다. 강보합권 17만 1,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신라젠 오늘도 빠집니다. 어제 임원의 이 자사주 매도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 1% 추가 하락하면서 4만 1,3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제 4만 2천원대 마저 이탈이 됐고요. 헬릭스미스 어제 3%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1%대 상승세 17만 4,3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펄어비스 어제 큰 폭의 하락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0.5%의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1.67%의 상승 20만 원 선 회복하면서 출발합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어제 메디톡스 강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오늘 0.7%의 상승세 42만 8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다시 한번 3%대 급락 나왔습니다. 오늘 1% 상승하면서 6만 7천 원대에서, 그리고 휴젤의 경우에는 어제 2% 추가 하락했는데 오늘 1% 조금씩 회복하면서 38만 5,300원에 거래 출발하고 있습니다. KMW가 이제 9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어제 2%대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1% 추가 상승하면서 42,500원대 까지 오르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SK 머티리얼즈는 약보합권에서 어제 마감이 됐는데 오늘 0.8%의 상승세로 출발합니다. 14만 8,9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어제 이와 함께 셀트리온 제약이 12위권까지 빠졌습니다. 현재도 움직임 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청원 본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종목은 원풍물산입니다. 동사는 남성복, 그중에서도 신사복의 제조와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타 생명공학과 신재생에너지 등에서의 사업 또한 최근에 지속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 브랜드와 자체 브랜드를 현재 백화점을 중심으로 직영점, 대리점 등을 통해 판매를 하고 있고, 적극적인 영업 전략, 물량 운영을 통해 지속적인 매출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후에는 젊은 층이 선호하는 정장 신사복의 강화, 캐릭터 캐주얼복의 구성을 핵심 전략으로 구성하고 있는 상황이고, 상설 매장의 확충으로
상소의 매장의 확충에 따라서 재고 처리 능력을 강화하여 재고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현재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 진통제 위주의 신약을 개발 그리고 이를 FDA 승인을 받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해당 사업 부분에서의 성과는 나올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처럼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추후 미래 먹거리로 손색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부분, 이것은 결국엔 태양전지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근 동사가 미국 신재생 에너지 관련 회사에 따른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합작회사로서의 역할을 진행한다는 것, 그리고 업무적인 부분에서 협력을 해 나간다라고 하는 점에서 해당 사업 부분에서의 성장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가치, 즉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올해 실적 회복에 따른 전망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1분기 실적이 그리 좋지는 않았지만 2분기 실적이 매우 크게 개선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 그 기대감에 따라 주가가 지금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사 같은 경우 수급적인 매수세, 수급적인 개선은 크게 없습니다. 기관의 매수세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이 최근 1개월간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매우 장기간 분명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 큰 폭의 상승이 있은 이후 그리고 12월부터 대략 올 6월까지 주가가 횡보를 하면서 일정 부분 바닥을 다졌고 최근에는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2번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움직임 초입 단계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적절한 눌림 또한 잘 발생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원폭물산 같은 경우 가급적 현재가의 매수를 하시되 목표 가격은 우선 짧게 4,350원, 손절 가격은 3,3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대한제강입니다. 대한제강은 건설 자재죠. 철근의 생산과 판매는 물론이고 제강, 압연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업종으로 분류할 경우 당연히 철강 업종에 속한 기업인데 참고로 철강 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5대 주력 산업 중에 하나죠. 단순하게 철강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 건설과 조선, 자동차, 가전, 방위 거의 모든 전방위적 산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철강입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 조선 경기의 하락, 그리고 자동차 판매의 부진 등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산업 전반적인 약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분명히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정부 또한 대한민국의 5대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할 수는 없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동사 같은 경우 올해 매출은 1조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영업이익은 310억 원, 당기순이익은 190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는 상황인데 그 중에서도 주주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흑자 전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배당을 받는 것 또한 투자 포인트로서 작용을 한다면 대한제강을 현 시점에서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철강 기업은 매우 많습니다. 포스코를 기반으로 하는 대기업도 있지만 사실상 중소 그리고 소형, 중형 섹터에 속한 기업들이 월등히 많죠. 그런 기업들의 재무 구조를 살펴볼 경우 사실상 그리 좋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매우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 비율은 179%, 반면 부채 비율은 51%밖에 되지가 않고 유보율은 1700%를 넘어갈 만큼 매우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무 구조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실적이 단기적으로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걸 흡수할 만한 능력이 충분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이 회복될 것이라는 점, 실적 또한 견고하게 나올 것이라는 점을 토대로 대한제강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우선 동사 같은 경우 수급은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6월 13일까지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했지만
최근에 시장 약세가 소폭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가의 조정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7,43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예전 5월 지지대를 형성했던 가격대에서의 지지가 지금 또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의 반등이 한 번만 나온다면 그 이후로 주가의 우상향 흐름은 다시 한번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표 가격을 8,990원, 손절 가격을 6,95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메가스터디 교육입니다. 동사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원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기업입니다. 그 중에서도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 사업자 중 그 규모가 가장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증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올해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매우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교육업종이라고 하는, 즉 교육업종을 한번 살펴볼 경우 통상적으로 하향 산업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출산율은 하락하고 있고 서비스를 소비하고 있는 학령 인구 또한 줄어든다라는 점 때문인데, 하지만 객관적인 통계 결과를 보게 되었을 경우 지난해 기준 고등학교 사교육 시장은 5조 원에서 5조 7천억 원까지 약 14% 증가하였고, 사교육 참여율 비율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 시장이 공교육에 밀려서 결국에는 퇴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교육은 지금처럼 더욱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할 것이다 라는 판단 아래 메가스터디 교육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 온라인 시장이 아무래도 시장 규모가 가장 큽니다. 성장 속도 또한 가장 빠르다는 점. 이를 토대로 동사 같은 경우 패스 상품 출시를 통한 단가 인상이 올해 바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실적의 측면에서 크게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술적으로 보았을 경우에는 우선 241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그어놓은 이 갈색 선인데 여기가 가장 강한 지지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의 반등만 나오면 단기 저점이 될 게 확실하다고 보입니다. 오늘 다행히 2% 수준의 반등이 나오는데 이 구간에서 며칠 정도는 지지하는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크지만 않는다면, 대략 3만원 정도까지의 하락만 나오지 않는다면 이 구간을 저점으로 해서 반등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43,500원, 손절 가격을 3만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원풍물산, 대한제강, 그리고 메가스터디 교육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한정민 팀장님의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SM코어입니다. 이 기업은 물류 자동화 설비 도매 및 서비스 영위 기업으로서 추후 낸드 플래시 및 D램 관련 반도체 관련 제품 관련 사업을 시행 예정 중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 좀 보자면 17년도 6월경 최고점을 경신 이후 18년도 1월경 상승을 좀 보여주었고 조정 흐름들이 좀 나와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1월경에 7,700원대까지 내린 이후에 반등 기차 한 차례 보여주면서 상단 저항 구간 돌파를 시도하는 이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기업에 대해 체크할 시점이 있다면 올해 6월경 SK건설과의 140억 규모의 계약 체결, 그리고 울산 PP와 215억 원 규모의 계약 체결, SK하이닉스와 115억 원 규모의 계약 체결 등 이 다수의 계약 체결들을 보여주는 점을 이렇게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울산 PP와의 215억 원 규모 계약 체결의 경우에는 이 전년 매출 대비의 23%에 달하는 규모이고, 이러한 대형 체결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이 매출액의 상승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추가적인 상승세로 이어갈 수 있는 이 기대감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주목하실 점이 있다면 이 전년도 조정 흐름들이 좀 발생되어지면서 이 다소 부진했던 영업 이익들이 이렇게 다소 지금 현재 살아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올해 초부터 꾸준한 계약 체결로 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보여지면서 실적 턴 어라운드가 이렇게 나와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제조업 분야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 스마트 팩토리의 경우에는 정부가 꼽은 이 8대 핵심 선도 사업 중에 하나이고,
바로 이 기업이 이 스마트 팩토리와 연관되어져 있는 만큼 이 정부의 스마트 제조 혁신 비전 2025의 수혜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확산되어지고 있는 데다가 이 기업의 최대 주주가 SK인 만큼 이 점차 시너지 효과를 좀 보여주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16년도, 17년도 순이익이 적자에서 18년도 흑자로 돌아서면서 점차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의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고 최근 연기금의 매수세가 늘어나주고 있는 만큼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이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 스마트 팩토리의 정부 수혜 기대감과 꾸준한 계약 체결로 인하여 이 기업의 성장성을 바탕으로 이 우상향 추세를 보이면서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을 이렇게 가질 수는 있어 보이나 일전에 조정 시에 빠져나오지 못했던 매물들의 이 차익 실현들로 좀 어느 정도 좀 볼 수 있고 정부에서의 스마트 팩토리 환경 조성이 얼마만큼 잘 이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여부가 일부 조심스럽게 리스크적인 부분으로 남아 있는 만큼 이 단기적, 장기적 측면에서 별 4개를 지원했습니다. 이 매수가는 현재가고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000원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동아엘텍입니다. 이 기업은 LCD 및 OLED 생산 영위 기업으로서 이 선익 시스템, 프라임 엔지니어링 등의 4개의 종속회사를 보유하여 OLED 전 공정 증착 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흐름들을 좀 보자면 17년도부터 발생된 지속적인 조정으로 작년 10월경 최저점을 경신한 이후 8,000원에서 만원대의 박스권을 형성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기업을 주목하실 만한 이유는 1분기 영업이익이 7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2% 상승하면서 매출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분기 재무를 비교해 봤을 때 매출액은 약 16%, 매출 총이익은 약 50%, 지배지분 순이익은 약 230%나 증가하였고 추가적인 재무 흐름들을 봤을 때도 매출액이 16년도에는 2,162억, 17년도에는 2,505억, 18년도에는 2,535억을 달성하면서 꾸준한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동자산은 2,000억 원 이상, 비유동자산은 70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만큼 이 탄탄한 재물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점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이 종속회사 부분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 이 기업의 종속회사 중 선익 시스템에 대해 좀 알아보자면 이 OLED 디스플레이 증착 장비 전문 업체로서 현재 세계 1위인 캐논도키의 독점적인 시장 구조에서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점유율적인 부분에서도 손꼽힐 만한 기업입니다. OLED 증착 장비 업체들을 전체적으로 좀 보자면 캐논도키, 선익 시스템, 야스, SFA, SNU 등이 있는데 이 선익 시스템의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중국 BOE 등 세계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는 만큼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OLED 관련 기업 중 이렇게 하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헌데 이 선익 시스템의 최대 주주가 바로 이 동사인인 만큼 앞으로 성장에 대한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어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았을 때 조정 이후에 이 박스권 형태를 좀 보이면서 이 상단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외국인의 지속적인 관심을 좀 받고 있는 만큼 주가의 상승 흐름 또한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기적, 장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한 이유는 매출 이익의 증가와 긍정적인 재무 부분, 종속회사인 선익 시스템을 바탕으로 이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좀 보여줄 수 있고 이 외국인의 꾸준한 매매를 바탕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세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 발생 중인 일본 규제와 관련된 리스크적인 측면과 이 두터운 저항 구간 등이 일부 상승에 대해 제동을 좀 걸어줄 수 있는 만큼 별 4개를 지정하였습니다. 이 매수가는 현재가고 목표가는 11,000원, 손절가는 7,700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종목은 바로 광림입니다. 이 기업은 중장비 및 특수장비 제조 판매 영위 기업으로서 이 크레인 사업 부분과 소방차, 청소차, 전기 작업차 등의 사업 부분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흐름들을 좀 보자면 작년에 발생된 조정 흐름이 올해 1월경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이로 인하여 1, 2월경에 큰 상승을 좀 보여주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조정 흐름이 발생되어지면서 최근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모습들이 나와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이 계약 체결이 꾸준하게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이 한정가의 64억 원 규모의 저압 보수차 계약 체결, 사우디 TTT사와 그레인 계약 체결 부분이 최근 보여준 점이 있고 이 러시아 딜러사들과 이 미팅을 통하여 CIS, 그러니까 소련 연방 일원이었던 독립 국가들의 연합 지역 쪽에서 특장차 시장 진출 및 사우디 체결로 인하여 이 GCC,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지역으로 이 특장차 시장 진출 등 이 해외 시장 진출의 확대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추가적으로 지난해 영업 손실이 91%가량 적자를 축소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적인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하실 부분이 있는데 최근 미국 전량방위 장비 기업과 사업적 제휴를 맺은 점이 있습니다. 이 6월경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전략 방위 장비 제작사인 하이드로닉스 인터내셔널사와 이 방위 산업 관련 장비 제조 분야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협정 체결이 있었는데 이 기업, 줄여서 HICI는 전 세계 각국의 군대와 항공업체 그리고 정부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략적 방위 장비를 제공하는 업체로서 국방 지원 장비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 분야로 인정받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휴를 통하여 이 미국 수출을 계기를 마련하는 점과 제3국의 공동 진출 사업 등을 전개할 수 있는 만큼 동사도 이번 협정을 바탕으로 전체 매출의 30%까지 방산 산업을 확대할 계획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유상증자와 시비 발행을 통하여 300억 원 가량의 자금 조달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전기 특장차 중심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이 전반기에만 해도 총 500억 원 정도를 확보를 하면서 운영 자금 및 신규 사업을 위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는 기업 성장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승 동력을 바탕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동사의 성장 가능성이 높아져가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만큼 별 5개를 좀 지정하고는 싶었으나 16년도와 17년도의 급상승 이후 조정 흐름들을 거치면서 상단 저항 구간이 다소 상단에 자리 잡아준 부분들이 있고 저항 구간 돌파를 위한 추세의 전환과 외국인과 기타 범위의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으나 차익 매물들로 인하여 일부 상승에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리스크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별 1개씩을 덜어내고 단기적, 장기적으로 별 4개를 지정하였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고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2,600원입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현대건설입니다. 오늘 3조 원대의 이 수주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는 크지 않습니다. 어제 공매도가 15만 주가량 나왔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왜 이렇게 하락폭이,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은 동사 같은 경우 오늘 3조 원 가량의 사우디 아람코 공사 수주했다라고 하는 분명 대형 호재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의 가장 큰 주가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가 과연 무엇인가, 그걸 찾아보면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라고 압축을 할 수가 있겠죠. 코스피 시장이 될 거고, 두 번째가 이런 개별 이슈가 될 거고, 마지막이 경협주입니다. 경협주로서의 움직임, 사실상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최근에 움직였던 건 상승이 크게 나왔던 이유는 시장이 좋아서도 아니고 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정 이슈, 호재거리가 있어서 주가 상승이 나온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경협주로서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나왔고, 주가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기타 다른 경협주와의 움직임이 매우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이런 호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남북 정상 간의 회담이라든지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라든지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칠 긍정적인 변수가 없다면 주가 상승은 저는 크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슈는 결국 오늘 지금 수준의 단기 주가 상승으로만 영향을 미칠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크게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저의 판단이고, 현 시점에서 현대건설 보유하고 계신 분은 그래도 호재거리가 있긴 있으니까 가급적 계속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낸드에 대해서 감산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오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정민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이 SK 하이닉스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낸드 반도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낸드 메모리 반도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제 일부 이제 현재 좀 이슈적인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 일본 제재와 관련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보여지고 있고, 근데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지금 3% 이상, SK 하이닉스는 3% 이상 올라가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고, 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77% 정도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이제 상승적인 부분에서는 고무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겠으나, 아직까지는 시장에 그 일본 제재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해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적인 측면에서도 좀 나서줄 부분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 추가적인 이슈 상황에서 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일단 이 일본 제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일본 제재가 단순하게 일본 독자적인 측면으로 갔다라고는 솔직히 판단이 되어지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 미국이 지금 뒤에서 어느 정도 좀 존재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부분 상에서 순위권에 좀 다투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좀 아래쪽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어느 정도 이 반도체 부분에 대한 제재적인 부분이란지 그런 이제 제재적인 부분 상에서 어느 정도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미국이 어느 정도 좀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점이 있는 만큼, 일본에 대한 제재가 어느 정도 미국에 어느 정도 눈 감아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다소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이 일본 제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지만은 어느 정도 좀 상승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게 어느 정도 상승 중에 있지만은 일부 조정 흐름들로 인해 가지고 좀 어느 정도 상승 동력에 일부 제한이 걸릴 수 있는 만큼, 지금 진입을 만약에 좀 생각하고 계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좀 참아주셨다가 어느 정도 제재적인 부분인지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나와 주었을 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일단 매수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약간 좀 차분하게 지켜보시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네, 반도체주 짚고 왔습니다. 이어서요, 한정민 팀장님께서 오늘 광림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그런데 추천을 해주셨을 때만 하더라도 3% 상승세였는데 현재는 11%대 급등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소개를 해주셨을 때 매수를 했던 분들은 아마 큰 수익을 얻으셨을 테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좀 관심 가지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좀 매수를 해봐도 될까요? 예, 지금 아까 좀 이제 안내를 했을 때, 그러니까 좀 이게 종목에 대해서 좀 소개를 했을 때, 상단 저항 구간 돌파를 지수적으로 좀 시도를 해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좀 짚어드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현재 상단 구간 돌파를 어느 정도 좀 앞두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 슈팅이 나와줬을 때, 그러니까 상승의 동력이 어느 정도 나와 주었을 때 어느 정도 지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보여주는 게 있었으나, 이전에 좀 이게 이번 연도 5월경에 좀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이 흐름들이 좀 보여진 게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차익 매물에 대한 어느 정도 리스크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잡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좀 잡아가시면서 이게 좀 상승에 대해서 이게 차분하게 좀 지켜보시는 방향성도 일부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올산업입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죠. 빗썸을 인수한다는 소식에 급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은 매우 큰 호재거래죠. 그런데 지금 동사 같은 경우 최근 3거래일 동안 계속해서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급등이 나왔던 이유를 시간을 토대로 시간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우선은 3거래일 전에 대규모 유상증자가 나왔습니다. 2,100억 수준의
자금을 조달했다라고 하는 것. 두올 산업의 시가총액이 900억밖에 안 되고 자산 총계 또한 700억밖에 안 되는 기업입니다. 재무적인 안정성 또한 뛰어나지 않은 기업이 이렇게 대규모 자금을 유치할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큰 폭의 자금이 유입이 되었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살펴봤더니 빗썸이라고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인수 소식이었죠. 결국에는 두올 산업을 토대로 우리가 일정 부분 빗썸이 우회 상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두올 산업이 빗썸을 인수를 하게 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파급 효과, 적어도 암호화폐 거래 시장이 지금과 같은 화랑을 띈다면 저는 분명히 두올 산업의 기업 가치는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투자 그리고 기업 인수와 관련된 부분은 매우 장기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두올 산업을 바라봐야 되지, 지금처럼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 그대로 단기 차익만을 위한 거래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점, 그 점만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정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칼입니다. 델타 측이 현재로선 어느 편도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현재 한진칼이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오늘 이제 첫 시작부터 해가지고 6%대까지 올라갔던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지만은 지금 어느 정도 조정 흐름들이 좀 보여지면서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제동은 좀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이제 크게 상승했다가 조정을 좀 크게 보여지면서 이제 29,200원대 현재 좀 이렇게 나타내지고 있지만은 현재 상당 부분에 이제 그 이전에 그러니까 4월 달에부터 해가지고 좀 이제 크게 들어갔던 이 매수 흐름들이 이렇게 좀 매물들이 다소 포진이 되어져 있고,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장기적인 이동평균선 흐름들을 봤을 때에도 어느 저항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부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제 한진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안 좋은 이슈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적으로는 좀 기업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접근하는 거는 좀 다소 이제 좀 피해 주시는 게 좀 더 좋아 보이고,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도 단순히 이슈적으로 해가지고 상승을 한다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이슈적일 뿐이지 어느 정도 좀 상승에 대한 동력으로 좀 보기는 좀 다소 어려워 보인다라는 면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제철입니다. 수년 만에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호재로 보이는데요.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매우 단순하게 그리고 짧게 이야기를 하면은 기업이 운영을 하는데 제대로 된 소유주도 없고 경영을 할 수 있는 대표이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찾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제 경영이 안정화된다는 것,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흐름만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투자전략연구소 이채원 본부장, 그리고 스탁미디어그룹 한정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하채기 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6월 13일에 한양 디지텍 추천해 주셨는데 수익률 25% 넘어섰습니다. 목표가로 주셨던 4,200원도 이제 넘어섰습니다. 매도를 해봐야 될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저번에도 한번 제가 그 리뷰 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5,000원에서 6,000원대 그 매물대가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쉽게 좀 돌파를 하지 못하고 있으면, 특히 또 시장도 그렇게 좀 좋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시세가 좀 나오더라도 장 초반에 좀 빠르게 나온 후에는 장 후반에는 계속해서 밀리는 그 흐름이면서, 지금 뭐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 목표까지 좀 왔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는 좀 수익을 좀 실현을 하시고, 다시 한번 이렇게 눌림목이 좀 깊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재차 좀 잡아보는 것은 좋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장에 좀 엑스를 좀 보고 있는데요. 엑스 같은 경우는 그 FPCB를 제조를 하고 있는데, 이 FPC가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PC, 그 다음에 모니터에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연성 회로 기판인데,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들어가는데, 특히 뭐 계기판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에도 좀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의료라든가 방사능 쪽에서도 초음파 기기라든가, 그 다음에 미사일, 박격포에도 좀 들어가고 있고, 이제 주요 이제 거래 이제 회사는 LG 이노텍과, 그 다음에 LG 전자, LG 디스플레이, LG 그룹이 그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삼성에서도 삼성 전기 쪽으로 좀 들어가고 있는데, 이 FPCB 연성 회로 기판이 또 쉽게 말하면 이제 구부러지고 하는 또 롤페이퍼, 그래서 폴더브 폰이라든가 로폴 페이퍼의 그
디스플레이 쪽에 좀 적용이 되면서 앞으로의 좀 좋은 쪽인 활성화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 디스플레이 쪽에도 이 FPBC가 좀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다양한 그 제품에 이 회로 기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회로 기판이 꼭 들어가야지만이 어떤 제품이 좀 안성된 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조금씩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좀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고 이 흐름에서는 한 번 정도 클라이막스를 한번 찍고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드린 거고 매수가는 4,030원, 목표가는 4,600원, 손절가는 3,875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하채기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0.5%의 상승세 2063포인트에서 흘러갑니다. 분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2066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안정적으로 상승세 흘러갑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이 500억 원 넘게 매수합니다. 평소 때와 비해서는 거의 2배에 가까운 매수폭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개인과 기관이 매도합니다. 기관은 4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반도체주들이 힘받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 감산 이 소식과 함께 오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최근 급락과 함께 저가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46,000원대까지 바짝 다가섰고요. SK하이닉스 오늘 72,000원대까지 단숨에 회복을 했습니다. 현대차도 이 장중한 때는 14만 원권 선까지 또 터치를 하기도 했는데 현재 강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셀트는 약보합권에서 흘러갑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LG화학 1%대 강세로 흘러갑니다. 7위부터 10위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상승세 흘러갑니다. 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오늘 1% 넘게 상승하면서 665포인트까지 올려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의 경우에는 661포인트까지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 넘게 상승하면서 어제 이 하락폭을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665포인트까지 올랐습니다. 수급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이 이끕니다. 개인이 300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빨간불입니다. 일단 CJ ENM 1% 넘게 상승하면서 17만 2,3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최근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 하향 리포트를 열어 내놓긴 했지만요. 기관이 9거래 연속 큰 폭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젠 오늘 2% 넘는 강세로 흘러갑니다. 4만 3천원대까지 다시 회복을 했고요. 헬릭스미스도 2% 가깝게 상승하면서 17만 5,4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펄어비스 0.5%의 상승세 19만 8,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일단 흐름 좋습니다. 메디톡스 약보합권에서 흘러가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2%대 강세로 흘러갑니다. 6만 8천원대까지 단숨에 회복했고 KMW가 이제 8위권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4% 급등세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증권사에서는 시장 기대를 웃도는 성장을 지속할 것이다라며 이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4만 4천원대까지 바짝 다가섰고요. 휴젤은 1%대 가깝게 상승하면서 38만 4,90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10위권에는 SK머트리얼즈 올라와 있습니다. 0.75% 상승하면서 14만 8,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이 10위권까지 잠시 올라오기도 했지만 현재는 11위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 현재 1,181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 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저가 매수해보면 좋겠습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낙폭이 많이 컸기 때문에 그동안에 낙폭이 있었던 종목이 이제 하루 이틀 반등하는 이런 장이죠. 이제 근데 그런 거를 계속 쫓아다니는 것보다는 일단 원칙에 입각한 종목을 하나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의료기기 업체인 그 GTG 웰리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최근에 이제 이런 종목 선정하는 기준이 장세가 어렵기 때문에
실적에 기반을 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어떤 상승의 흐름을 타고 있다든가 아니면 뭐 완전히 바닥을 쳤다든가 이런 종목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GTG 웰리스는 우리가 안면을 중심으로 한 미용 의료기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토탈 케어샵이라든가 아니면은 가정용 그리고 개인용 여러 가지 제품의 어떤 뭐 미용 기기를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LED 마스크하고 그리고 어떤 뭐 코골이라든가 무호흡기, 뭐 페이스 라이팅, 뭐 다양하게 안면과 관련된 이런 제품을 뭐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판매한다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판매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최근에 홈쇼핑을 보더라도 일단은 홈쇼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LED 마스크에 관련된 거죠. 그런 부분의 매출이 지난 회당 1분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의 평균 4억 이상, 4억에서 6억까지 이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지난번에 GS에서 뭐 한두 개 또 판매 채널을 확대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어떤 홈쇼핑에서의 안정적인 매출을 계속해서 이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이 회사가 이제 하반기 가면 갈수록 실적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확대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겠고요. 이런 LED 마스크 이외에 이제 뭐 페이스, 뭐 피트니스 관련된 제품 이런 것도 7월부터 이제 홈쇼핑 판매가 이제 재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이제 역시 판매가 이제 기대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현재 뭐 B2C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의 판매가 확대되면서 과거에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그 이상의 매출을 금년부터 실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출에 힘입어 갖고 안정적인 이익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뭐 자본금도 현재 뭐 많지는 않지만 31억의 시가총액이 현재 크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한 84억대로 올해 예상한다 그러면은 주가는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먼저 그런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한번 주가의 움직임이 뭐 5,000원, 900원대부터 17,000원까지 움직인 이런 경향이 있는데, 이런 2차 상승까지 일단 했다고 보고요. 한 차례 더 상승이 남아있는 그 부분이 한 번 더 남아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실적이 2분기부터 이제 과시화되고 3분기 과시화된 이런 시점에서의 어떤 상승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낙폭이 있을 때 한번 저점 매수해보자는 판단을 내리면서, 일단은 뭐 지금 보합 수준의 뭐 현재가 매수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17,000원, 선출가는 9,000원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비비센터 장기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여신 손지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께서 7월 3일에 파세코 추천해 주셨는데 전일장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 8% 넘어섰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세코 아무래도 여름용 계절 가전 사업 부분에 좀 주목을 하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목표가는 12,000원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충분히 그 가격을 좀 넘어서는 그런 흐름을 7월 3일에도 13,300원을 찍고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근데도 11,950원 모부가에 거의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여기서 이제 매도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매도를 좀 보내주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은 새로 진입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일단은 지금 좀 고가권이기 때문에 고가권에서는 좀 움직이는 거를 좀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이번 주가 옵션 만기 주간이기도 합니다. 수급이 갑자기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여기서 수익률에 좀 만족을 하고요. 조금만 더 밀려주거나 특히 이제 오늘 시가 라인 정도죠. 오늘 시가가 11,250원이었는데요. 11,000원 중심 가격으로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면 다시 한 번 더 이 종목을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아직까지 혹시 보유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13,000원 다시 한번 목표가 조금 상향해서 지켜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일단 오늘장
국내 증시 일단은 관망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닥 어제 하락에 그동안 너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그래도 외국인 기관 같이 매수를 해주면서 살짝 플러스권 그리고 있지만 사실 상에 차지 못합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바스프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의 무역 분쟁에 따른 기업 수익 약화가 우려된 점 우리 증시에도 계속 알게 모르게 이렇게 영향을 좀 부담을 주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성장률 전망 둔화라든가 일본과의 갈등 심화 같은 이런 대내 환경 약화로 투자 심리 부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수급이 급변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지금 당장 움직이는 종목들 보시면요. 특히 정유주들 좀 체크를 할 수 있겠는데 정제 마진이 반등해서 손익분기점을 넘었던 소식에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정제 마진이 2주 만에 2배 올랐는데요. 지금 7월 첫째 주 정제 마진이 배럴당 $6입니다. 원래 한 배럴당 $4 정도가 되면 정제 마진 토익 분기점인데요. $6면 꽤 높죠. 그래서 일단은 SK이노베이션 이런 엑소 이런 정유주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괜찮겠고요. 그리고 랜드 플래시의 단계적 감산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도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일본하고의 그런 반도체 관련 좀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소재 부품화 관련주들도 소재 국내 국내화 관련주들도 좀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조금 시각을 좀 바꿔서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기타 개별 이슈에 반응하면서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기도 합니다. 두올산업 상한가 시작했다가 좀 밀렸다가 다시 한 번 더 상한가 갇혀 있기도 하고요. 이런 종목들 개별 이슈들 좀 체크하면서 오늘은 단기 매매 좀 여유롭게 지켜보셔도 괜찮은 장이 되겠지만 보수적인 관점, 특히 단타로만 좀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낫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 추천주는 제로투세븐입니다.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버행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지난해 11월에 제로투세븐의 CK 패키지 흡수 합병에 따라 자회사 탈퇴 CK 패키지 모회사인 CK 코퍼레이션즈가 제로투세븐의 최대 주주로 등극이 되는데요. 공정거래법상 이제 메일홀딩스가 제로투세븐의 보유 주식을 1년 이내 처분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언제 시장에 물량이 나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KNT 신기술 투자조합의 제로투세븐 주식 전량을 매각을 이제 완료를 했기 때문에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정해진 기간 내에 물량이 출해질 가능성이 좀 적어지고 그리고 6개월간의 보호 예수도 걸려있기 때문에 일단 당장 6개월간 물량이 나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주가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특히나 11,500원의 주당 매각가 받았기 때문에 최대한 이 가격은 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주가 흐름이 나올 것이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공중비책 브랜드 인지도 상승이라든가 중국인 관광객 회복에 따른 면세점 판매 호조, 수출 가속화, 티몰의 마케팅 강화, H&B 스토어의 아시아 진출 확대, 선케어의 제품의 해외 진출 본격화 등 코스메틱 부분이 고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포장 부문도 원화 약세에 따라 전기 대비보다는 좀 실적이 좀 개선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코스메틱의 양호한 실적이 재차 확인이 되면서 성장 기대감 좀 확인을 하면서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도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21선을 바닥으로 좀 파도 타기를 계속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 이제 시가가 12,500원이었습니다. 현재 13,450원 움직이고 있으면서 목표가를 제가 14,000원 추천을 드렸는데요. 가능하면 13,000원 중심 가격으로 좀 매수를 진행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목표가 14,000원 돌파해줄 경우에는 지난 6월 26일 찍었던 고점 자리 근방까지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난 고점 자리 찍을 때요. 기관의 매수 물량이 들어왔던 게 아직까지 나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이 고점 돌파 기회를 한번 노려보실 수 있겠습니다. 현재가 매수가 유의하게 보셔도 되겠고요. 목표가 14,000원, 손주가 11,000원 자리 잡아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손지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